어떤 활이 있었어요. 300근짜리 활. 보통 사람은 활 자체를 들지도 못하는 무게였답니다. 그런데 한 사내가 그 활을 한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시위를 당기는데 팽팽하게 휘어졌지요. 옆에서 보던 부하들이 다 입을 벌렸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도대체 이 사내가 누구길래? 하변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양 출신. 키가 8척에 가까웠고 어깨가 넓었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청년은 무관이 될 사람이지 그라는 사람은 아니다. 하변 본인도 그걸 알았답니다. 들에서 활을 쏘는 게 가장 즐거웠으니까요. 하변이 가장 좋아한 두 가지가 술과 사냥이었어요. 들에다가 사슴 한 마리 잡으면 친구들과 술을 마셨답니다. 큰 소리로 웃고 노래 부르고 그런 호걸 같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의리 있는 청년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천하가 무너졌어요. 어양도 어지러웠답니다. 하변이 활을 들었어요. 들에서 사슴 쏘던 활로 이제 사람을 쏘아야겠구나. 동네 청년들을 모았어요. 도적을 쫓아내고 마을을 지키고 그게 하변의 시작이었답니다. 광무제가 황하이북을 평정하던 무렵 하변이 휘하로 들어갔어요. 광무제가 물었답니다. 그 활이 몇 근인가? 하변이 답했어요. 300근입니다. 광무제가 깜짝 놀랐지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하변이 그 자리에서 활시위를 당겨 보였답니다. 활시위가 팽팽하게 휘었어요. 광무제가 시범을 청했어요. 백보박나무를 표적으로 정했지요. 하변이 화살을 당겼답니다. 화살이 나무 한가운데를 정확히 뚫었어요. 광무제가 한 발 더 청했어요.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의 꼬리를 정확히 맞춰 한 자리에 박혔답니다. 광무제가 그 자리에서 하변을 옆에 두기로 했어요. 하북평정의 마지막 전투, 한단 전투에서 하변이 큰 무공을 세웠어요. 광무제군이 성을 공략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중 하변이 활을 들고 성벽 가까이로 갔답니다. 백보 밖에서 성벽 위 적장의 갑옷 사이를 정확히 노렸지요. 화살 한 발에 적장이 떨어졌어요. 적의 사기가 무너졌답니다. 한단성이 곧 함락됐어요. 25년 6월 광무제가 황제로 즉위했어요. 광무제가 하변을 따로 불러 한마디 했어요. 너의 활이 짐의 천하를 만들었다. 하변이 답했답니다. 폐하, 저는 들에서 사슴 쏘던 사람입니다. 광무제가 웃었어요. 그 활을 들에서만 쓰면 사슴이 줄지 않느냐. 둘이 마주보고 웃었답니다. 즉위 후 광무제가 하변을 산동평정에 보냈어요. 산동에는 정미군 잔당과 작은 군웅들이 남아있었지요. 하변이 한 성씩 평정에 가는데 늘 선봉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활을 들고 적장을 노렸지요. 산동평정이 한 해 만에 끝났어요. 광무제가 그랬지요. 하변이 짐의 동쪽을 다 평정했다. 하변은 큰 자리에 올라도 술을 끊지 않았어요. 전투에서 이긴 날 밤에는 부하들과 큰 술상을 차렸답니다. 다른 장군들이 가끔 비난했지요. 장군이 그렇게 술을 마셔서 되겠습니까? 하변이 웃었어요. 내 부하들 노고를 술로 풀어줘야 한다. 부하들이 하변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였어요. 한 번은 하변이 사면초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적의 함정에 걸려서 사방이 적이었죠. 부하들이 다 흩어지고 하변도 화살이 다 떨어졌어요. 적장이 멀리서 외쳤답니다. 하변, 항복해라. 하변이 마지막 한 발을 활시위에 매겼어요. 그걸 어디로 쏘았을까요? 하변이 마지막 한 발을 적장의 가슴을 향해 쐈어요. 멀고 흔들리는 거리. 보통 활이라면 갑옷을 뚫지도 못할 거리. 그런데 하변의 활이 300근이잖아요. 화살이 적장의 갑옷을 정확히 뚫었어요.
적장이 떨어지니까 적의 사기가 무너졌지요. 하변이 그 틈에 포위를 뚫고 나왔답니다. 이 일화가 천하에 퍼졌어요. 하변이 한 발의 적장을 떨어뜨렸다. 사람들이 하변의 활을 신하처럼 이야기했답니다. 하변 본인은 그 소문을 들으면 웃었답니다. 내 활은 그저 300근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자기 활을 누구보다 정성껏 낚았어요. 평생의 친구였으니까요. 광무제 천하통일의 마지막 작업은 사천의 공손술 토벌이었어요. 공손술은 사천에서 황제를 자처하던 자였답니다. 광무제가 하변을 포함한 여러 장군을 보냈어요. 사천길은 산이 가파르고 강이 사나웠지요. 하변이 부하들을 이끌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어요. 사천 가는 길에 큰 강이 있었어요. 사나워서 배가 자꾸 뒤집혔답니다. 부하들이 두려워했지요. 그러자 하변이 먼저 배에 올랐어요. 내가 먼저 가겠다. 따라와라. 하변의 배가 강 건너편에 닿자 부하들이 한 명씩 따라 건넜답니다. 사천에 들어가 공손술 군대와 부딪혔어요. 하변의 군대가 한번 크게 졌어요. 부하들이 흩어지고 하변 본인도 다쳤지요. 그런데 하변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야영지를 정비하고 부상자를 돌보고 한번 졌다고 무너지지 마라. 다음 전투를 준비하라. 며칠 후 하변이 다시 출정했어요. 다친 어깨로 활을 들었답니다. 부하들이 만류했지만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활을 안 들면 군이 사기를 잃는다. 어깨 통증에도 하변의 활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날 하변의 활이 다시 적장을 떨어뜨렸어요. 오랜 전쟁 끝에 공손술이 무너졌어요. 광무제의 천하통일이 마침내 완성됐답니다. 36년이었지요. 하변이 광무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폐하, 사천이 평정됐습니다. 광무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의 활이 진해 천하의 마지막을 닫았다. 두 사람 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지요. 천하통일 후에도 하변은 술과 사냥을 끊지 않았어요. 다른 신하들이 노년의 권력을 차지하려 다툴 때 하변은 늘 들에 있었어요. 내가 사슴 한 마리 잡는 게 정치 한 자리보다 즐겁다. 하변이 노년이 되어서도 300근 활을 놓지 않았어요. 어깨가 굳어지고 다리가 시들어도 매일 닦고 시위를 당겨봤답니다. 활은 사람과 같다. 매일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 노인이 된 손이 떨려도 활은 여전히 팽팽했답니다. 하변이 마지막 사냥을 나간 날이 있었어요. 그날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사슴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내가 평생 사냥한 마지막 사슴이다. 활을 등에 메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답니다. 그날 밤 그 사슴 고기로 큰 술상을 차렸어요. 호걸의 마지막 술자리였지요. 하변이 노한으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침상 옆에 그의 300근 활이 놓여 있었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활을 한참 만졌대요. 이 활을 폐하께 가져다 드려라. 평생 폐하의 천하를 만든 활이라고. 하변의 활이 광무제 앞에 도착했어요. 광무제가 그 활을 한참 만졌답니다. 하변이 처음 짐 앞에서 활 시위를 당기던 날이 어제 같은데 이 활이 이제 짐의 손에 있구나. 광무제의 눈가에 물이 맺혔답니다. 평생 함께한 무인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었어요. 명제가 즉위한 후 운대에 28명의 공신 초상화를 모셨어요. 하변의 초상화도 걸렸답니다. 300근짜리 활을 한 손으로 든 그 모습. 화공이 활 시위를 당기는 그 순간을 그렸답니다. 영원히 멈춘 한 호걸의 모습을요. 후세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변은 활 속의 신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호걸이었다. 무공만으로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공 뒤에 사람의 그릇이 있어야 하지요. 그
호방함과 의리, 신화 같은 무공, 그 셋이 하변을 신의 자리에 올렸답니다. 하변은 들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슴 쏘던 청년이 천하의 장군이 됐답니다. 그 후에도 들을 잊지 않았지요. 300근 활 한 자루로 한 시대를 만들고 그 활을 닦으며 사슴을 쫓던 사람. 큰 무공과 호방함이 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변이 우리에게 남긴 한마디였어요.